잠깐 요즘 한류가 뭐 K 문화, K 컬처 하면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뉴욕에서도 전시를 하셨고 네. 일본에서 세미나도 가신 네,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맞아요. 네. 그 전에도 그 스페인도 가서 스페인 말라가라고 하는 네. 곳은 그 피카소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우리 이제 한국화, 네. 미나, 포항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러 갔는데 네. 그들은 와서 보고 또 보고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료의 특성 네. 이런 것은 좀 다름도 있지만 네. 그 상징성으로 이렇게 제목하고 그 그림하고 연결성을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고. 제목이랑 상징성이요? 네, 이게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네. 작품하고 작품에 써 있는 캡션으로 써 있는 제목하고가 이게 왜 연결성이 이런지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 왜 이런 제목인지. 네, 왜 이 제목인지. 네.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네.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만의 또 그림의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문화가 다르므로 같은 소재여도 상징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컸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재료가 정말 다르니까 직접 보고 또 보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그때 이제 말라가 대학에서 네. 그 말라가 시청하고 말라가에 있는 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갔던 거거든요. 그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네. 거기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네. 그 전시 자체도 시청사에서 하긴 했는데 관심이 굉장히 뜨겁게 많았었고요. 네. 또 이제 뉴욕에서 한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분의 그 언론 계통 부분인데 그분 한류 쪽 이런 부분하고 같이 그 조인을 해서 한류의 문화를 알리는 이런 전시를 같이 해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는 언론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제 그 영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컨텐츠들 그런 걸 가지고 한 그 교수님들 세미나가 있었고 그거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가 이제 우리 그림을 가지고 가서 같이 전시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굉장히 반응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독특함이 정말 다른 데서도 독특함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한국화라는 작가로서 컸었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작가가 하는 역할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좀 컸어요. 우리 문화재나 이런 관심도 컸는데 고대 시대에 이제 그러니까 인물상 이런 것, 그러니까 시각화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삼국시대, 그러니까 우리 여기로 말하면 이제 백제예요. 백제의 그 왕비는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무령왕릉에서 나온 이제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물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이제 왕비 초상을 그 추정 제작을 해서 이제 그 박사를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아름아름 얘기가 돼서 오사카 문화원에서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왕비가 어떻게 그 추정 제작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이제 왕비 추정 제작 과정 그거를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정말 우리 거에 대한 우수성,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홍보 대사처럼 네, 나름은 많이 하셨네요. 그런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백제 왕비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선물로 가서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 무령왕릉에서 나온 왕비의 그 시신을 옮길 때 쓰는 이 목베개하고 발받침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게 이제 목베개예요. 이 안에 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 백제시대, 삼국시대 그림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는데 이 공예품이지만 이 그 목베개에 그려진 그림이 또 회화성이 굉장히 우수한데 그 내용이 연화화생이라고 해서 연꽃 그림이 이제 그 불교에서는 연화화생이 이렇게 좋은 데로 가서 이 좋은 거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길 바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 그림이 그 목베개에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디지털 복원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이제 워낙에 박물관을 가면 한 1500년이 지났으니까 다 이제 다
낡았고 색깔도 바랬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고색 추정 모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색을 추정해서 모사라고 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진사였고 이렇게 하는 이제 원적외선으로 사진 찍은 걸 바탕으로 해서 붉은색을 칠했고 뭐 절금 기법 이래서 육각형을 만들고 그 안에 호분으로 어떤 그림을 그렸고 뭐 먹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렸고 하는 아주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점점점 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또 빛천상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어떤 기운들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연화화생이 되는 그 내용이 그려져 있는 그 사상이 담겨진 그림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디지털 복원을 하는 작업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작가가 할 일이 많죠. 그러네요. 그래도 한국화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할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복원한 내용을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붉은색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색깔을 다르게 좀 해서 현대적 변형으로 해서 전시도 한 번 했었고 그러기도 했었고 이거를 이제 간단한 선물 하나 만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세미나 할 때 일본 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들었더니 그것도 또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런 거를 또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어디 가면은 연구를 많이 해놔서 책이 두터운 책들이 많이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어디 뭐 기념하는 기념관이든지 어디를 갔을 때 보면은 연구들은 정말 잘 해놨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그걸 접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게 좀 접근하는 방법을 그 아산에 가면 맹사성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서 지원을 조금 받아서 그 기념관을 소개하는 걸 하면서 한국화를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을 해서 했어요. 처음에 거기 학예사님이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뭐였냐면 뭐 사모, 관대, 뭐 단령 뭐 이런 얘기 사실 어려우시죠? 어려우신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옷 이름이라든가 우리 왜 모자를 이렇게 관직에 나갈 때 모자를 쓴다든가 아니면 관대라고 해서 이제 의상 이렇게 띠를 두르냐 허리띠 같이 이렇게 가슴에 두른 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낯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예사님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는 어려웠다기보다 낯설은 부분이다.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나 뭐 무수한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게 낯설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조금 좀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을 한 권 이렇게 교보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2권 정도 1, 2차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색깔이 뭔지 아니면 이제 그 기념관에서 현판 같은 거 써 있는데 그 현판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연구하는 책에는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색칠 공부하듯이 하는 거에서 이제 저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뭐 유물 중에 이제 인장이 있으면 이제 인장을 찍는 부분에 이제 한자로 써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뜻이다.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좀 풀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것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한국화를 함으로써 그 파생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작업도 그렇지만 좀 더 연구하고 또 그거를 또 같이 공유하고 알리고도 싶고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그냥 소소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단에도 네, 학교에서 진짜 꽤 오래 여태까지 있죠.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해마다 진짜 제가 학교를 어떻게 보면은 졸업하고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모교를 제가 졸업하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학교 수업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고 굉장히 행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관심이 또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가는 곳이 미술 교육과거든요. 교육과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을 할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작업을 잘하는 것도 나의 작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역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미술을 어떻게 알리는 게 좋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제 지금 같은 과정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더 다져지고 더 이제 배운 게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해가면서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든 부분이 또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거. 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네. 가르치는 네. 것도. 그래서 약간 그 독특함이 네. 거기에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멋있으세요. 2025년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은? 아,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또 이 한국화라는 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또 혼자 그림 그리는 거가 또 다른 아니죠. 뭔가 좀 보여주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화를 그 미디어 아트 쪽으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는 부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화는 정지된 한 화면을 그린다고 한다면 영상은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미디어 아트 쪽으로 접목을 해서 하는 거를 제가 작업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어쨌든 우리 거를 알리는 부분 중에 하나, 또 아니면 제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 그린 그 정지된 화면의 작품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치환을 하는 부분을 좀 꾸준히 작업해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VR이라고 하는 또 전시를 공간이 있어요. 이것도 색다른 전시인 거예요. 또 우리가 보통 전시장을 가야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VR 전시는 어디서나 왜 링크만 접속하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하는 VR 전시를 오늘 막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오늘 막 시작을 해서 한 이제 2달 조금 넘게 그거를 VR 전시장에서 할 거고요. 또 이제 그렇게 전시를 하고 나니 그 오프라인으로 또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또 이제 작은 갤러리, 너무 큰 갤러리보다는 작은 갤러리가 더 이제 그 저랑 지금 컨셉이랑은 맞더라고요. 아기자기하면서. 그래서 좀 작은 갤러리지만 그 영상을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저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여기 대전에 테미오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테미오레요? 네, 테미오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 관사촌이 있어요. 관사촌은 뭐냐면 예전에 도청이 여기 있던 시절에 도지사 관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높으신 직급들의 그 관사촌인 거예요. 그것들을 이렇게 보존을 한데 근대 건축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다다미로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거나 하는 이렇게 그 대전시의 테미오레라고 하면 색다른 어떤 장소예요.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거랑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시를 또 이제 하는 게 연결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마침 또 그 전시를 그냥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계 그 목재 있잖아요. 우리 가구 그런 것들을 작업하시는 장인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콜라보해서 그 관사촌에서 한국 가구하고 한국 전통의 이제 우리 그림하고 같이 전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곧 그 전시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기획 연구 중입니다. 책이 작가님 책인데. 작년에 그 기념으로 책을 한 권 그 작품집을 냈거든요. 우리 색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책을 하나 냈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제가 환갑 이렇게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그동안 했던 그림을 좀 엮어가지고 저 나름의 그 모음집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의 서사라면 서사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간의 작품이? 아주 오래된 거는 자료가 별로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거의 뭐 30년 이상 거를 좀 모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글을 그 이제 다른 평론하시는 선생님들께 받기도 하고 그다음 또 이제 그림 그리면서 이제 글도 좀 쓰니까 글을 이제 우리 그림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글을 기고한 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 박사를 하면서 이제 백제 왕비를 추정 제작하는 과정을 했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부록으로 좀 넣어서 이런 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추정 제작을 했다. 왜냐하면 너무 근거 없이 한 거 그러니까. 맞아. 하지만 또 그 아주 오래된 거여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정 제작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그 모아서 작품집으로 하나 모아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네. 감동이 왔어요. 나름. 네.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작품. 절대 팔 수 없어. 그 어떤 큰 돈을 주고 팔 수 없어. 그런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아니 사실은 네. 그 지금같이 이렇게 뭐 판매 이런 쪽으로는 정말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누가 하시면 이거 팔렸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이 안 되니까 정말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업은 아까 말씀 저는 아주 다작을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다작을 하진 못하진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다 애정이 가기는 가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애정이 더 간다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건 뭐였냐면 성모님 상을 제가 성모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그게 가장 이제 크기도 컸고 아까 여기 있었던 거. 네, 크기도 그 평화를 빕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성모님 상을 제가 드렸는데요. 네. 왠지 그 또 특별한 그 성모님 상마다의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린 성모님은 치유의 성모님이에요. 치유. 그래서 그 하얀 옷을 입고 푸른 띠를 두르시고 한쪽 팔에는 이제 목줄을 두르고 나타나신 그 증언이 된 바예요. 이게 루르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곳에서 그렇게 이제 보신 분이 그 발현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물이 있는 데서 노란 그 장미를 발 위에 얹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얀 옷을 입고 푸른 띠를 두르고 목줄을 일단 목줄하고 해서 목줄을 팔에 걸고 발에는 노란 장미가 있었고 호수 위에 그렇게 그 나타나신 그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치유의 성모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치유의 성분이 뭐냐, 우리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거기는 성지로도 등록이 돼 있는데 종교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못 걷던 분이 거기 와서 그 샘물로 뭐 먹기도 하고 뭘 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 걸어서 가기도 하고 하는 기적이죠. 기적이 많이 일어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유의 성모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이제 그린 게 있거든요. 그 성모님을 그릴 때는 정말 제가 하루 종일 서서 이제 그게 크기가 되게 커요. 성모님상 자체를 165 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화면은 더 크겠죠. 그 165로 한 거는 이제 제 키랑 좀 맞춰갖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릴 때 하루 종일 서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특별히 다른 그림 그릴 때도 그랬지만 그 성모님이어서 그런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고, 또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면서 서 있었는데 정말 하루를 꼬박 동안 서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 눈 모습을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눈 그릴 때 그랬었던 거예요. 눈을 그릴 때 이 눈동자가 너무 이제 그 단호하지만은 않고 인자로움도 있으면서 단호함이 같이 있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표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동자의 그 모습만 가지고 한 달 이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 도저히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되겠어서 정말 그냥 약간 원망하듯이 제가 붓을 땄어요. 정말 이 기도를 제가 좀 덜했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붓을 놨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제 마음에는 그런 느낌을 전 못 받고 그냥 단호한 모습만 보이는 느낌으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와서 감상하시는 분들이 웃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어느 분은 아니에요 야단치고 단호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정말 저도 지금도 이렇게 소름이 좀 돋는데, 원하는 대로 나왔어. 정말 그 모습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오셨는데 어느 한 분은 웃고 계시다고 하시고, 어느 한 분은 단호하게 좀 야단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의도한 대로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때 희열이 장난 아니에요. 네, 저 깜짝 놀랐죠. 저한테는 웃는 모습은 안 보여주셨거든요. 한 번씩 가끔 제가 작업실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이제 그 하는 중에 딱 웃으시는 듯한 하고 다시 보면은 이내 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달 이상 그 눈만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림이라는 게 이게 테크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네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컨셉이라면 컨셉이 네. 있어요.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컨셉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셉을 내가 이제 잡았는데 그 감흥이 나랑 이제 안 맞을 때 네. 그럴 때 작업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모님은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옆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했다가 하다 보니까 제작 기간으로는 정말 한 뭐 3년 가까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 그 눈만 한 달 이상 거의 꼬박 서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누가 봐도 이런 거 같구나 저런 거 같구나 그래서 쉽게 이해하고 편안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는 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에 가장 큰 목표? 뭐 나름의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어서 그 면으로 이제 성모님 그릴 때는 네. 그게 좀 더 가장 심했었고 다른 작업을 그릴 때도 보통은 거의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가 많이 투영이 되는 건 맞아요. 제가 많이 투영이 돼서 이제 어느 거는 뭐 내가 지금 어디쯤에서 뭐를 하고 있지라는 이제 이런 회의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어떤 건 희망을 막 가져서 어떤 이제 뭐 축제 같은 느낌의 이런 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건 이제 외로움을 가득 담게 돼서 하는 그런 아니면 이제 어떤 건 이겨내서 좀 한이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달맞이 꽃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느 진짜 여름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컵길을 딱 돌아섰는데 달맞이 꽃이 쫙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였었어요. 밤에 정말 달빛에 달맞이 꽃이 커브를 탁 틀면서의 막 반기는 느낌처럼의 그 감흥을 그렸는데 그런 감흥이 더 이씨 그린 거는 누구도 그 그림을 다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어쨌든 신기한 느낌이라면 느낌인데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뭐 달빛 아니면 뭐 햇빛, 바람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림의 소재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 함께해서 같이 편안한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그 작가로서의 바람입니다.